자, 안녕하십니까, 하티브입니다. 알릴레오 지루합니다.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근데 뭐 봐야죠. 뭐 이시민 원래 부풀려진 만들어진 놈이란 거 잘 알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실망입니다. 자, 알릴레오 6화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죠. 대류가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폴란드에 그 OSC들하고 동북아시아 철도 연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뭐 이쪽 몽골, 중국, 러시아부터 해서 북유럽까지 하는 그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기구인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폴란드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란드까지 물자를 이제 실어 올라 그러면은 공장에서부터 부산항까지 싣고 와야 되고 부산항에서부터 배를 타고 여기 무슨 폴란드에 있는 항구까지 가야 하는데 가서 다시 또 이제 그 자기 있는 공장까지 이제 실어 와야 되고 타러 옮기거나 그 과정을 다 하면 이 배로 가는데 한 40일 잡고 실어 오고 싣고 다시 실어 이거 하면 50에 60일 정도 걸린다. 하역하고 싣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런데 이 철도가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15에서 20일이면 거기까지 온다. 컨테이너에 싣고 그냥 얹어서 오면은 뭐 20일 정도면 오면은 이게 그 우리가 볼 때는 한 40일 단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단순히 이 물류의 흐름이 빨라지는 뿐만이 아니라 기업하는 입장에 보면은 이 그분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체 라인 여기에 물건이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잠겨 있는 비용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물류 비용만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재고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재고량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하는 입장에 봤을 때 이 물류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인 그걸 가져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슨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마냥 쇼를 하죠. 막 되게 수긍하는 척하면서 뭐 운송비뿐만 아니라 재고량까지 줄일 수 있어. 뭐 물류비 흐름이 빨라지면 운송 중에 잠겨 있는 물량도 줄어. 뭐 그 폴란드 사업가가 어떤 업종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건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자료 보시면 2016년 12월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이 198개네요. 뭐 현재 2019년 현재 약 220개 있다 칩시다. 대략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업들 물류비 절약해 주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예시로 들었는데 참 궁색하지요. 조사를 한 거는 어느 수준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철도 조사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철도를 조사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IT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은 다 대북 제재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도 반입이 안 됩니다. 장비 자체를 못 갖고 들어가요? 예. 그냥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냐 뭐 물어봤더니 뭐 섣불리 쇼한 거 인정하네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보여주기 쇼한다 비판이 많았었죠. 그냥 그 비판대로 그냥 쇼만 했다는 거지요. 언론에 보여주기 쇼. 민자사업 투자다 미리 선점하는 거다 뭐 다 맞는 말이 이 돈을 우리 정부가 다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을 10원을 냈던 100원을 내든지 간에 이거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북 제재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한테만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북한이란 시장을 놓고서 전 세계 자본들이 저는 몰릴 거라고 봅니다. 철도 기업 대북 제재 해제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리면 북한이란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된다. 대한민국 안전이 담보되면 그때 가서 경쟁하세요. 그렇게. 설레발 치다가 또 뒤통수 맞지 마시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신 게 정부가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몽골,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이 이렇게 함께 자본을 같이 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안정성, 사업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보면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및 미국 그리고 남한, 북한이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 뭐 자본을 같이 대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 하네요. 앞에서는
분명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바로 뒤에선 공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참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동으로 투자할 거면 왜 선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 세금을 투입하려고 안달복달인지 뭐 하자는 건가요? 남북 교류 협력 시대에 다른 나라 열차 다니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뭐 뚜렷한 이유를 못 대죠. 좌파 종특이에요. 뭐 감정적으로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차가 다니면 뭐 좋겠다는 거 뭐 감정적으로는 알겠어요. 뭐 감성적으로는. 근데 뭐 그거 왜 안 됩니까? 중국제 기차가 다니면 안 되고 일본제 기차가 다니면 안 됩니까? 뭐 싸고 안전하게 잘 다니면 되는 거지. 저는 왜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만 기차로만 다녀야 되는지. 위원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장 제재 걸렸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내 돈이 없잖아요. 네네. 이제 돈을 벌려면 뭘 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니들이 깔고 그쵸. 그 이익을 우리 나눠 먹자우. 몇 년 동안 수익률 운영한 얼마 수익이 보장해 나는 줄게. 그런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남조선 자본이건 중국 자본이든 미국 자본이든 다 들어오라우. 경쟁 입찰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거 골라서 사업권 줄 테니까 뭐 최저가 입찰로 할게. 이렇게 나오면 사실 한국 자본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유시민 이 새끼는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 잘해줘요. 툭하면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는 연락 비하하죠. 근데 김정은은 계약과라고 빨아주고 있고 진짜 답도 없어요 이 새끼는. 뭐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경쟁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해. 굳이 한국 자본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뭐 외제 유치하려고 하네요. 그렇게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싸게 외자 유치할 수 있으면은 통진당 출신으로 북한 입장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게 유시민 당신의 임무 아니었나요? 북한에서 지령받은? 응?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마치 북한은 아쉬울 게 없고 우리나라가 더 아쉬운 양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가증스럽죠? 다른 데서 돈 빌리기 쉬우면은 돈 끌어다 개발하라고 하세요. 지들끼리 알아서. 우리나라에 손 벌리지 말고. 토지보상비 안 들겠지. 그런데 북한에서 마음대로 쓰게 해준대요? 뭐 계약 조건 나왔나? 뭐 그 명목으로 공산당이 토지 사용료 받겠지.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니들은 또 그걸 알고도 퍼질 것이고 뭐 인건비 비중 북한 기존으로 인건비 적용? 유시민 이 새끼 완전 양아치 새끼죠. 대형공단 노동자들이 단순히 북한 기존으로 인건비 적용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건비 따라 오르고 노조 만들겠죠?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에서 우리나라 기업 상대로 파업하고 돈 더 달라고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참나. 지금 베트남 현지 한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 인건비도 점점 오르고 있죠. 그나마 베트남이나 되니까 증가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뿐이에요. 북한의 경우 공산당이 나서서 매번 재협상에서 인건비 올라갈 가능성 높죠. 공산당이 중간에 그래야 커미션을 많이 떼어갈 수 있으니까 뭐 계산법 들쭉날쭉 뭐 어쩌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말만 그러네요. 예전에 통계청에 나 잘 나와있는 진위계수도 어떻게든 왜곡해보겠다고 고의로 5년씩 평균 내서 자료 만드는 것들이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뭐 이건 뭐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공산당에서 으름장 놓고 질질 끌려다니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용단으로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민주당 유시민 문재인 뭐 지랄 연병들 했던 거 생각하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뭐 한국이 저개발국가 개발 투자 많이 해서 북한에도 그런 사례가 적용될 거라고 뭐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진짜 가증스럽죠. 북한이 보통 저개발 국가인가요? 보통에? 언제든지 남한을 노리고 핵을 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의 나라이지요. 단순 저개발 국가 투자라고 인식될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이 없고 대한민국에 위협이 없는 보통 국가였을 때 그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위협으로 다 안전한 거요. 핵팩이 안 될 거 다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 목구멍에 김치국물 쑤셔 붓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해도 조달 방법이 다양하대요. SOC 투자 뭐 그럴싸한다는 소리 하는데 그런 투자의 개념이면은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지금 인도 SOC 인프라 사업권은 대부분 일본이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정도 담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쏟아부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일본은 떠오르는 시장 인도 시장을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철수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거의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인도에 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도 따라붙어서 그에 진출해서 시장을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인도 시장에 기업이 맨땅하고 있을 때 정부 지원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안지나 서나 북한 퍼줄 생각만 하고 북한에 퍼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이
기업이 이익이 훨씬 많아. 참.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익이 생각했으면 베트남이나 뭐 인도에 가서 써야 합니다. 뭐 베트남이 적합하겠죠? 예를 들어 북한에 진출할 경우 10억의 이익이 생기고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100억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기회 비용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10억의 이익이 있었으니 이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비정상 국가의 도발 리스크 이런 걸 따지면 이익이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설비비 그 돈 못 뽑았을 거예요. 아마 다 녹슬고 기계 망가졌겠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걸 말따위라고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수준은 참. 철도 관련 이벤트 생기면 SOC 관련 국내 기업 주식 상승 시장에서 난다는 거죠. 북한 테마주. 누가 이익인지는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이거 설명하자면 긴데 대북 테마주 대장주 철도 관련 회사 대하 TI 그래프 보세요. 이런데 설명하자면 깁니다. 유시민의 테마주 보혜양주 시장도 인정한 유시민이죠. 시장에 안다는 거예요. 대권주자 유시민 테마주. 생각만 해도 좋죠. 유시민은. 이거 주식 관련 설명은 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대한민국 참담합니다. 참담해. 시장이 알아주는 대권주자 유시민이죠. 응? 보혜양조 시장이 알아주고 있어요. 유시민씨 이젠 지겹다 지겨워. 개소리 좀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근데 이거 편집은 또 언제 하나요? 진짜 지겨워.